안녕하세요. 정인의 라디오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. 오늘은 한창 겨울답게 추운 날씨지요. 밖에 나가면 코끝이 시린 그런 날입니다. 이런 날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옛 이야기 나누면 딱 좋지요. 오늘은 편지에 관한 그리고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도 혹시 오래된 서랍 속에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쯤은 간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?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랍 속 추억이라 하면 컴퓨터 폴더 얘긴 줄 알아요. 우리는 마음도 오프라인이었는데 말이지요. 얼마 전이었습니다. 저도 집 정리를 하다가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. 봉투는 이미 누렇게 색이 발해 있었고 손가락으로 살짝 만지니 종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.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참 이상하게 따뜻해지더라고요. 편지를 쓴 사람도 받은 사람도 이제는 머리 희끗희끗해졌겠지요. 하지만 그 편지 속에 적힌 이름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. 그때 문득 김춘수 시인의 시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.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이 비로소 내게로 와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지요.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에 담는 일이지요. 생각해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도 그랬습니다.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참 쑥스럽고도 떨렸지요. 그 이름 석자를 입 밖에 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땐 이름 한번 부르는 게 사랑의 시작이었지요.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어느 봄날 학교 교정 벤치에 앉아 편지를 쓰던 날이 기억납니다. 하얀 편지지 위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는데 손끝이 떨렸지요. 그땐 볼펜 하나 잡아도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. 이름 한번 불러보는 것도 용기였지요. 그럼요. 얼굴만 봐도 심장이 뛰었죠. 그때는 참 순수했습니다. 편지 한 장 쓰려면 머리 싸매고 지우고 또 쓰고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. 그때는 편지 쓰다 보면 잉크보다 눈물이 먼저 마르곤 했지요. 편지 쓴 종이 위에 커피 얼룩, 밥풀 붙어 있는 건 다 사연이었죠. 그렇게 공들여 쓴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 앞에서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넣을 때 손이 덜덜 떨렸어요. 편지 넣고 나서도 괜히 뒤돌아봤지요. 혹시 마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입니다. 요즘 같으면 우체통 앞에서 인증샷 찍어서 올렸을 거예요. 감성 편지남.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. 참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. 그 편지가 올 때까지 매일같이 우편함만 들여다봤지요. 답장이 올까 말까 매일 우편함을 들여다보던 그 조바심도 지금 생각하면 아름다운 추억입니다. 우체통 하나에도 설렘이 있었던 그 시절 참 좋았지요. 군대에 있을 땐 편지 한 장이 금메달보다 귀했지요. 누구 왔나? 소리만 들려도 다 일어섰어요. 막상 내 편지 아니면 괜히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. 그게 진짜였어요.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던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.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내 이름을 기억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말입니다. 지금도 가끔 그 오래된 편지를 꺼내 읽어봅니다.
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적힌 이름을 다시 불러봅니다. 그러면 그 시절의 나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20살의 봄날로 설레던 그 계절로 말입니다. 이름이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. 단순한 글자의 조합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담고 있으니까요. 그 시절엔 연애도 글씨체로 했어요. 손글씨 하나하나가 마음의 온도였지요. 편지는 아직 따뜻하다. 세월이 흐르니 그 시절 친구들도 하나둘 흩어졌지요. 연락은 끊겼지만 그때 주고받은 편지들만은 신기하게 아직도 서랍 속에 그대로 있더라고요. 이사할 때 급히 챙기느라 어떤 편지는 잃어버리기도 했어요. 지금도 그게 마음에 남습니다. 다 잊었다 생각했는데 편지 한 장 보면 그때가 또 훅 살아나더라고요. 종이는 누렇게 바래고 잉크는 흐려졌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만큼은 여전히 생생합니다. 한 글자 한 글자에 배어있는 정성이 느껴집니다. 그 편지를 읽다 보면 꼭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. 김광석이 부르던 노래 말입니다. 편지에 관한 노래였지요. 그 노래 속에는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. 그 노래만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. 김광석의 목소리가 참 따뜻하지요.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오래된 친구가 편지를 낭독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요즘 세상은 참 달라요. 아이들 사는 세상은 우리 때랑은 완전히 다르지요. 편지가 뭐예요? 카카오톡으로 하면 되잖아요. 그럼 저는 묻습니다. 그럼 너희는 연애 편지도 PDF로 주고받니? 참,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. 맞는 말입니다. 지금은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순식간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. 요즘은 읽음이 사랑의 증거래요. 우리 때는 도착이 사랑의 증거였는데 말이지요. 하지만 손편지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. 그 시절 편지엔 맞춤법보다 마음이 더 중요했죠. 그땐 종이의 질감도 잉크 냄새도 우체통에 넣을 때 손끝의 떨림까지도 다 감정이었지요.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감정이었습니다. 편지는 마음이 직접 걷는 길이었지요. 저도 그랬습니다. 편지를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리고 다시 쓰곤 했지요. 한 장의 편지를 완성하기 위해 서너 번씩 다시 쓰는 일도 허다했습니다. 편지를 붙이고 나면 늘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. 아, 저 말도 쓸 걸. 이렇게 표현할 걸. 하지만 이미 붙인 편지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더 소중했는지도 모릅니다. 그땐 사랑도 우체통으로 오가던 시절이었지요. 편지는 기다림의 기술이었죠. 요즘 손주한테 톡 보내면 오키, 감사 한 글자로 세상 다 끝이에요. 그래도 읽음 표시 뜨면 괜히 흐뭇하지요. 그것도 소통이니까요.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. 내게 편지를 보내주던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?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?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. 그때는 손편지가 유일한 소통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. 편지를 기다리던 그 설렘, 우편함을 열 때의 두근거림, 봉투를 뜯을 때의 조심스러움. 그런 감정들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. 하지만
그 감정의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.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, 안부를 궁금해하는 마음,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. 세상은 빨라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옛날식으로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요. 편지란 단순히 종이에 쓴 글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오롯이 담아내는 그릇이었습니다. 그 그릇은 세월이 흘러도 깨지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마음도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. 여러분도 혹시 오래된 편지를 간직하고 계신다면 오늘 한번 꺼내보시면 어떨까요? 그리고 그 편지를 쓴 사람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움이란 참 신기한 감정입니다.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움이란 게 참 그래요. 잊으려 할수록 더 따뜻해지는 마음이지요. 그래도 편지는 여전히 따뜻하네요. 그 온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해지길 바랍니다. 오늘 내게 쓰는 편지. 이젠 남한테 쓰는 편지보다 내 자신한테 쓰는 편지가 더 많아졌어요.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또 의외로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. 지금의 나에게, 젊은 날의 나에게,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갈 나에게. 그렇게 나를 향해 펜을 들면 미처 몰랐던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동안 참 수고했다고, 많이 힘들었지만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. 이런 말을 쓰면서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게 됩니다.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것 같은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이런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더군요. 우리 세대는 그래요. 참고 견디고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왔지요. 늘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만 배웠습니다. 우리 세대는 칭찬이란 걸 늘 아껴서 썼지요. 밥보다 귀하던 말이 수고했다 였으니까요.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.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.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을 담아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.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 서랍 속에 편지가 늘어났어요. 안 버려져요. 그게 내 인생의 기록 같아서요. 그 편지들을 보면 내가 걸어온 길이 보입니다.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기에 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. 가족의 부름, 친구의 부름, 연인의 부름, 그 모든 부름에 응답하면서 나는 살아왔습니다.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. 이제는 나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다고, 내가 나를 향해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싶다고 말입니다. 이젠 남한테 편지 안 씁니다. 대신 제 자신한테 써요. 근데 답장이 없네요. 그래도 이젠 제가 제 편이 되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? 나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. 거창한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그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. 요즘은 병원도 문자로 예약되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대기 중이에요. 그게 또 나답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. 자식을 위해, 가족을 위해, 일을 위해.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없었지요.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괜찮습니다. 요즘은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어요. 젊을 땐 몰랐던 주름이 하나둘 늘었지요. 그래도 웃어야지요. 그래야 내 마음이 먼저 나를 알아보니까요.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넵니다.
마지막으로 제가 쓴 시 한 편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. 첫사랑에 대한 시입니다. 여러분도 가슴 한편에 간직한 첫사랑이 있으시지 않나요? 하늘을 올려다본다.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친다. 그 빛 속에 그대의 얼굴이 떠오른다. 그대의 이름이 바람에 흩날린다. 첫사랑은 끝나지 않았다. 그날의 햇살처럼 아직 내 마음에 머물러 있다. 오늘도 나는 그 시를 다시 읽는다.